경성으로 온 연지와 진안 앞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값비싼 생선이 피해자의 위에서 나왔는데 동수문의 서쪽 시장의 생선 배달 업체와 비싼 생선이 손상되면 받는 상점들을 조사하는 연지. 왕이가 없는 의왕부에 온 연지와 진안은 연리의 엄마인 의왕비를 만나게 되는데요. 왕비가 아닌 부인이라 부르는데 연지가 처음으로 데려온 여자라며 진안에게 자신의 나무 비녀를 주는 의왕비. 사실 그녀는 24년 전 사천 선무사 부성업이 반역으로 전 가족이 죽었지만 홀로 살아남은 부성업의 여동생이었는데요. 부성업 휘하의 공주 관찰사 여맘을 우연히 만나 사랑한 그녀. 여맘은 전장에서 황제를 구하고 심지어 황제를 아래에 두고 불에 타 죽게 되었는데 이미 부인은 연리를 임신하고 있었던 상황. 부성업의 여동생이지만 여맘을 높이 평가하고자 황제는 국성연을 연리하게 내렸는데요. 하지만 형식적인 것이다 보니 사람들은 세자로 연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던 현재 상황. 한편 피해자 3명의 연구 결과가 밝혀지는데 가해자의 주거 반경이 나와 조사를 시작하는 두 사람. 금이각이라는 장소까지 알아내지만 증거품 모두가 사라진 상황이죠. 사실 이번 사건의 범인은 좀 안타까운 점도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 엄마가 여자아이였다면 팔았어야 하는데 남자아이라 팔지 못했다며 구박했고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고 있던 남자. 그리고 그 시각 진안이 사건을 잘 해결하고 있다는 진염의 편지를 받은 태자. 빨리 해결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만족스럽겠죠. 그렇게 범인을 밝혀내고 연회에 참석한 연지는 사건이 모두 해결되었다 말하는데요. 태자와 연지가 칭찬을 받자 라이벌인 성황은 단단히 짜증난 모양이네요. 증거가 없던 건 요 성황집 같긴 한데 그날 밤 정월 연회의 공연이 시작되고 군인분장의 공연을 직접 참여한 연지. 한창 공연 중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이미 태자비 후보들은 명성이 날로 높아가는 진안을 경계하고 있어 바로 황제에게 진안이 진료를 하도록 하라고 부탁하는데요. 병세도 모른 채로 무조건 살려내라는 황제. 진안이 아무리 기술이 좋다지만 너네 너무 질투하는 거 아니니? 물론 진안은 능력껏 치료 완료. 태자비 후보들은 더 질투할 일만 남았고 황제는 언제든 황궁으로 오라며 자신의 옥패까지 쥐어줍니다. 이에 질세라 연지도 아빠가 엄마에게 줬던 옥패라며 진안에게 건네는데요. 너도 질투 중이니? 지금 누가 봐도 황제가 진안을 맘에 들어하는데 태자 역시도 진안을 이미 좋아하고 있는 것 같고 안 돼, 돌아가. 진안이는 연지 거야. 성황의 엄마도 성황이 진안을 좋아하는 것 같다 말하는데요. 아니 너네 왜 진안이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너희끼리 난리니? 한편 진부 진안에게 온 황제의 선물들. 이걸 보고 질투 안 할 수 없는 태자비 후보 8번째 언니 엄마. 제발 진안이 좀 냅둬라. 그 와중에 정월이라 다른 나라에서 조공을 오기 시작하는데요. 10일 사냥대회가 열릴 예정인데 타국의 공주는 사냥대회 상으로 연지를 남편으로 달라고 하는데 아니 연지가 물건이니? 당황하는 진안. 미안하지만 이미 진안과 연지는 사귄단다. 애들아. 그리고 진안은 연지의 출생에 대해 유언비어를 듣게 되는데요. 연지의 엄마는 연지를 낳다 죽었는데 연지의 아빠가 친아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 과연 그나저나 연지를 남편으로 달라고 하는 타국의 공주에게 연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을 할 거라며 대회 역시 자신이 공주보다 잘할 거라 상관없다고 말하는데 그냥 싫다고 해야지 연지야. 표정이 안 좋아지는 진안. 그런 진안을 호수에 데리고 배를 타며 어디론가 가는데요. 타국의 공주와 상관도 없고 자신은 어차피 진안뿐이라 말하면서도 진안의 질투에 괜히 기분 좋은 연지 같네요. 그리곤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사실 예왕은 지금 황제의 형으로 황제 자리 경쟁에서 스스로 물러났던 것인데요. 하지만 연지가 계속 여기에 오니 다음 태자가 계속해서 예왕과 연지를 경계하고 있던 것. 불안했을 것 같긴 하네요. 다정한 두 사람을 멀리서 지켜보는 타국의 공주. 너 꽤나 위험 인물 같구나. 다음 날 태자가 진부에 와 오작이 세운공을 치하하려고 했는데 진안이 술을 들고 오자 자신을 꼬시려고 하는 줄 알고 경계하는 태자. 그 오작이 진안이라고 말해주는 큰아버지. 사실 술병을 들고 가게 한 건 큰아버지 딸의 계략이었는데요. 여자의 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태자비 간택에 관해 진안의 속마음을 알고 싶었던 것. 하지만 쓸데없는 짓을 해서 아빠한테 혼나기만 했죠. 그 시각 연리의 엄마는 과거 멸문당한 일을 회상하는데요. 연지와 연리에게 염주를 선물하고 왜 이렇게 연리의 엄마는 불안하죠. 선물하고 나면 뭔가 사건이 발생할 것 같은데. 한편 쾌차한 태왕후는 진안을 칭찬하고 연리가 진안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는데 이거 왜 이렇게 또 관계가 다 꼬이는 걸까요? 복잡한 관계에서 사냥대회 시작. 여전히 사이 안 좋은 태자와 성황.
그 사이 진아는 태왕 후 진료를 가던 중 공주가 다쳤다며 봐달라고 말하는데요. 딱 봐도 뭔가 함정 같지만 양국의 평화를 거론하며 치사하게 굴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진안. 함정에 빠져 낭떠러지 폭포에서 떨어지고 마는데 그 시각 연지는 황제와 대화 중 타국의 태자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는데요. 변방의 양국은 서로 으르렁대는데 한나라의 태자가 사라졌으니 당연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일단 싸우기 전에 태자부터 찾기로. 하지만 같은 시각 진안도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연리에게 태자 사건을 맡기고 진안을 구하러 가는 연지. 연지가 자신을 찾아줄 것이라 믿으며 칼을 꼭 붙들고 있는 진안을 찾아내는 연지인데요. 역시 진안은 연지가 있어야. 그렇게 연지가 진안을 데리고 등장하자 변방의 공주는 놀라고 자신의 오빠가 실종됐다며 가만두지 않겠다 괜히 성질을 내는데요. 먹긴 놈이 성낸다더니 이게 진짜. 사라졌던 태자는 화살을 맞은 채 발견되고 진아는 태자를 치료하게 됩니다. 변방 태자의 실종에 사냥대회 책임자 태자는 안절부절. 그 꼴이 우스운 상황. 당연히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나라를 의심하게 되지만 연지의 추리는 조금 달랐죠. 다른 곳에서 습격을 당한 태자 나라의 장군을 의심하는데요. 장군은 왜 본인 나라의 태자를 습격했는지 결국 자백하는데 태자의 동생이 시켰던 것. 본인이 태자가 되고 싶었다 말하는데 이런 상황을 보며 황제는 미래에 있을 두려움을 예측하며 연지와 연리에게 당부를 하게 되고 혐의를 벗고 무사히 떠나는 변방의 태자. 이 사건을 계기로 진안에게는 영자 군주 칭호가 내려지는데요. 이제 신분 차이 없이 연지와 함께 할 수 있게 된 진안. 당당하게 수사도 할 수 있죠. 결혼까지 이대로 쭉 하면 되겠다. 주변에서 방해만 안 해주면. 나름 복수극이지만 미스터리 수사극에 더 초점이 되어 있어 그리 잔인하지 않고 진안과 연지의 알콩달콩도 볼 수 있어서 더 흥미있는 드라마 조설록.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보내주기 왜 이렇게 아쉽죠. 그래도 해피로만 끝나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드친자 조설록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